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략 5월 7일이기 때문에 거의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이더리움의 가격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 시장이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호재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것이 바뀌는지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2.0이 도입된 이후에 로드맵을 살펴보겠는데요. 2.0이 발표된 이후에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 단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바로 첫 번째 이 썰지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썰지 업그레이드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개발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썰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썰지 업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이 확장성을 확보하는 그런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롤업이라고 하는 그 개발 방법론이 있습니다. 아마 이전의 영상을 살펴보시면 롤업에 대한 영상이 있을 텐데,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롤업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이 썰지 업그레이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롤업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확장성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이전에 이 당크샤딩이라는 것의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이미 한번 적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풀 당크샤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루어지게 될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썰지 개발 단계에서 어떤 위치인가를 살펴볼 텐데요. 이 프로토 당크샤딩이라는 업그레이드가 EIP 4844에서 도입이 됐었고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 EVM 가상 머신의 구조적인 안정성, 그리고 스테이킹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롤업이나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인프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이긴 하지만 아직 이 탱크샤딩 자체를 완벽하게 구현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썰지 업그레이드를 완료시키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 팩트럴 업그레이드가 도대체 어떤 것을 변화를 시키길래 호재라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이 팩트럴 업그레이드에 대한 핵심 요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EIP77202라고 하는 이 스마트 계정을 도입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부 소유 계좌, 즉 EOA 계좌가 기존에는 서명만, 트랜잭션에 대한 서명만을 담당하는 계좌였었는데, 앞으로 외부 소유 계좌도 스마트 계약처럼 동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킹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노드를 구성하고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대부분 위탁 스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을 몸소 체험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기존에 노드를 구성해서 스테이킹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 한도가 32개 이더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더 여러 개를 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최대 스테이킹 한도가 32개 이더에서 2048개 이더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출금을 할 때도 대략 1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런 검증자 등록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출금을 위한 날짜도 아마 획기적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유동성을 확보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확장성에 대한 향상인데, 이 블럽에 대한 개념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 일단은
이 서지 업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확장성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마무리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더 한두 개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최종적으로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밑거름을 그리고 토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기타적인 기술적인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도대체 사용자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 계정의 도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스마트 계정이 무엇이길래 왜 호재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개선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EIP7702라고 하는 임프루먼트 프로포잘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도대체 EIP7702가 뭐길래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엄청난 호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EIP7702를 통해서 기존에 엄청 구렸던 이 지갑이 없어지고 훨씬 더 스마트한 암호화폐 월렛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능을 갖춘 스마트 월렛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계정은 제가 마스터링 이더리움 수업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 두 가지 종류의 계좌를 사용을 합니다. 아마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외부 소유 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외부 소유 계좌는 이 공개키 기반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른 계좌로 이더를 송금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거나 하는 트랜잭션을 만들 때 그 트랜잭션에 서명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이 외부 소유 계좌가 사용자가 제어하는 계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좌도 아마 이 외부 소유 계좌로 다 알고 계실 텐데 두 번째는 계약 계좌라고 있는데 이 계약 계좌는 한마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체인에 배포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마다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 주소를 계약 계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규정된 미리 결정된 방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코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제어하는 외부 소유 계좌와는 다르게 이 계약 계좌는 스스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App이나 디파이 같은 모든 기능은 이 계약 계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설명을 하느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보내는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편지를 작성을 하듯이 트랜잭션을 작성을 하죠. 어떤 주소에 이더를 보내라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외부 소유 계좌를 통해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된 트랜잭션을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트랜잭션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보낼 때까지는 오로지 외부 소유 계좌에 의해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돼서 검증이 되고 기록이 되고 전파되는 과정부터는 외부 소유 계좌가 아닌 이 컨트랙트 계좌가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소유 계좌, 즉 EOA와 이 컨트랙트 계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이 외부 소유 계좌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외부 소유 계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로지 트랜잭션에 대한 서명만 할 뿐이에요. 서명만 하고 전달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더리움에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NFT를 보내줬었는데 지갑에 이더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부 소유 계좌는 지갑에 이더, 즉 가스죠. 이 가스로 사용되는 이더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주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아주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년층뿐만 아니라 IT에 대해서 많이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공포를 많이 갖고 있어요.
거래소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걱정을 하진 않으실 테지만 거래소를 떠나서 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개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키라든지 이 프라이빗 키, 더 나아가서 니모닉 코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때문에 오히려 거래소에다 두고서 외부 지갑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런 EOA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더 블록체인을 더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D앱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런 D앱을 사용할 때 문제가 뭐냐면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서명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사용자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외부 소유 계좌 EOA 때문에 주소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소가 변경이 될 때마다 사용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이 UX가 완전 쓰레기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웹 입점령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블록체인 세계, 즉 웹 3.0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거는 이 완전 구린 UX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웹 3.0의 사용자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체인 게임, 블록체인 웹 3.0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뭘 할 때마다 가스비를 내야 되죠. 가스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 같지가 않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이 웹 3.0의 게임이 웹 2.0에 비해서 갈 길이 너무도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웹 3.0의 게임이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된 것도 있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기존 외부 소유 계좌는 이 프라이빗 키로 서명밖에 못하는 이런 바보 계정이고 그로 인해서 이 UX가 구린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해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 3.0의 대중화에 큰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잭션 방식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EOA, 즉 외부 소유 계좌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서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프체인에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서명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서명된 트랜잭션을 딜리게이티 컨트랙트라고 하는 일종의 위임자가 이 서명된 외부 소유 계좌를 가지고 컨트랙트를 오가면서 이것저것 서명을 대신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트랙트가 여러 컨트랙트를 제어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위임자 하나에 많은 권한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소유 계좌는 실질적으로 온체인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딜리게이티가 이 서명을 한 트랜잭션을 갖고 다른 컨트랙트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 보안 이슈예요. 이 딜리게이티가 서명이 된 트랜잭션을 통해서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딜리게이티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까지도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이더리움과 관련된 보안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 사건도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트랜잭션 처리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딜리게이티의 컨트랙트를 믿어야 되는데 이 딜리게이티 컨트랙트가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변조되거나 위조된 컨트랙트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이 UX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오프체인에서 서명을 하고 또 온체인에서는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보안 문제가 있었긴 했어도 이런 개발자들이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많이 보안 개발을 추가로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많이 개발자의 실수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킹이나 이런 관리 소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적용될 EIP 770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갑을 똑똑한 스마트 계정으로 만들어서 이 지갑에 사용되는 이 외부 소유 계좌를 실제 앱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즉, 웹3 지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웹 2.0 지갑처럼 만들고, 그리고 트랜잭션을 자동화하고 여러 가지 조건부 실행, 이건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납하는 것 같은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을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UX. 지금까지 웹 3.0은 일부 IT에 좀 특화된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이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현재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X로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EIP770가 무엇인가? 여기서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리네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계정 모델, 외부 소유 계좌와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이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새로운 계정 추상화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계정 추상화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정 추상화라는 거는 일단은 잊으셔도 될 것 같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EOA와 스마트 컨트랙트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젠 이 외부 소유 계좌, 이 멍청했던 이 외부 소유 계좌도 컨트랙트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IP770이 가진 핵심 기능은 무엇이냐? 이 외부 소유 계좌가 여기서 일시적으로라는 게 중요해요. 일시적으로 컨트랙트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 안에 코드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코드가 포함됐었지만 그 코드가 동작을 위한 코드는 아니었었고, 이 블록체인에 배포를 하게 될 컨트랙트에 대한 코드였었는데, 얘는 트랜잭션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행될 컨트랙트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정이 그 트랜잭션이 발생한 당시에 블록체인이 배포가 되기 전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를 트랜지언트 컨트랙트 코드나 이 템퍼러리 코드 익스큐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이런 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계정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시 코드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임시 코드가 코드만 임시이고, 코드가 실행했던 동작들, 그거는 영구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포함된 이 컨트랙트 코드는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배포되고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면은 그 뒤로는 사실 사라지게 돼요. 그때서부터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동작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임시 코드로 동작을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와 비슷한 동작을 하던 EIP3074라고 하는 이런 개선안이 있었는데, 이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외부 소유 계좌가 이 위임자에게 서명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행위 주체는 딜리게이티라고 하는 위임자 컨트랙트가 이 모든 일을 처리를 했었는데, 이 주소가 블록체인에 배포가 되는 순간 EOA는 이 컨트랙트 계좌로 변경이 되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딜리게이티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그런 약간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 이 유연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EIP7702는 이 외부 소유 계좌가 직접 스마트 코드로 실행이 되고, 행위 주체도 외부 소유 계좌가 위임자 컨트랙트에 전달을 안 하고 스스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배포되는 과정에서는 EOA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딜리게이티 같은 별도의 객체를 별 신뢰할 필요가 없고, 유연성으로는 직접 로징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만 더 기술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 트랜잭션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 트랜잭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뭐 많이 여러 개 빠져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이 from 주소는 없는 건데, 아무튼 이 수신자 주소, 그리고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이더의 양, 그리고 이 데이터, 실제 여기에 배포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있죠. 근데 이 코드는 배포 이후에, 블록체인에 배포된 이후에 동작을 할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고, 요번에 새롭게 도입된 스마트 어카운트 코드라는 것은
이 배포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될 임시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고, 그래서 이 스마트 어카운트 코드는 이 트랜잭션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만 유효한 코드이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실제 코드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포가 되고 트랜잭션이 소멸이 되면 이 코드도 함께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이 코드가 실행했던 동작은 영원히 남는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EVM, 이더리움 가상 머신은 이 임시 코드로 이 EOA 계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외부 소유 계좌가 마치 이 스마트 컨트랙트인 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어떠한 점이 바뀔 수 있느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사용자의 경험이 획기적으로 간편해지고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외부 소유 계좌 자체도 스마트 계정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시드가 없이도 우리가 왜 외부 지갑을 만들 때 시드 문구를 많이 만들잖아요. 니모니 코드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관리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종이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심지어 이 종이를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뭐 개인 금고에 넣느냐, 뭐 별의별 생쇼를 다 했는데, 이런 거가 사실은 이젠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더를 통해서 자동 결제하거나 이런 번들로 트랜잭션을 하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이 외부 소유 계좌, 여러분들은 와닿으실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D앱을 사용하거나 웹 3.0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 주소가 계속 변경이 돼서 계속 서명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런 거가 없고 계속 이제는 이 EOA 주소로 계속 스마트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UI, UX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안성과 유연성은 상당히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인증이나 이런 지불 로직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갑을 만드시는 분들, 지갑을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 메타마스크나 우리가 사용하는 외부 지갑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금 저로서도 예측은 할 수가 없고, 똑똑하신 개발자분들이 그걸 통해서 응용을 해서 많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갑 UX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키를 잃어버리면은 기존의 이더리움은 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없었어요. 근데 이런 개인 키를 설령 잃어버렸다고 해도 지갑에서 복구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다면은, 이 컨트랙트로 만들어 놨다면은 개인 키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갑을 잃었을 때 인증자를 누구를 설정을 했어요. 다른 사람, 내 가족 중에 인증자 A, B, C 이 셋의 서명을 다시 했을 때 개인 키를 복구할 수 있는 이러한 로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기존 주소를 계속 컨트랙트처럼 쓸 수 있는 게 핵심.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나 NFT를 소유함에 있어서 이 주소 연속성이 불편함에 많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기능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이더리움 지갑, 암호화폐 지갑이 이 하드웨어와 서명을 하는 중심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코드와 논리적인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대납이나 비수탁 인증, 세이프티 기능 등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린 게, 이 이더리움을 우리가 이더를 사용하는 게 가스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더 말고도 뭐 USDC, USDT, 그리고 뭐 다이,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도 가스비를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 단에서 이런 거를 다 코드화 하면 다 가능한 거죠. 그동안은 EOA가 아무런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가스로 이더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동화된 로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구나 보안이 강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UX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웹 2.0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의 이 생태계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는 이게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프로포잘로 인해서 사용자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연히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이더리움 팩트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거가 바뀌냐 많은 이야기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거가 바뀌는지를 설명해주는 영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몸소 업그레이드를 체험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아직은 이더리움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제 영상 채널의 모토인데, 가격 예측은 절대 저는 하진 않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고점이냐? 그런 건 사실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차트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실 차트에서 차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욕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넘겨짚고 있고, 사실 요즘에 뉴스나 이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 이더리움이 뭐 5년 안에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중에 이 기술적인 배경적인 설명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단지 그냥 자신의 그냥 뇌피설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술적으로 인해서 왜 이더리움이 없어질 거고 이더리움이 왜 안 좋은 암호화폐인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의 과거를 보면은 과거의 비트코인도 가격이 바닥일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상승할 거고 더 유망하게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이미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버스를 한번 놓쳤는데 이번에도 놓치실 겁니까? 아직 이더리움은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버티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